2025년 8월 2일 최신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상사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회사 등록 메뉴에서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문 보고 수정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체크한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세무서까지. 자, 그 프로그램 띄우겠습니다. 기초 정보 관리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회사 이름하고 개인 확인하시고요. 자, 개인 기업이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확인하시고, 자, 우측에서 나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순서대로 계속 보시면 되고, 여기 생년월일은 주민번호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997년 4월 6일생. 4월 6일생. 그러면 일반 과세부터 보시면 되겠죠? 보시다가 틀리면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대표자명 틀렸습니다.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개업일 틀렸죠? 개업일 수정하고, 그 다음에 업태가 입력이 안 돼 있으므로 업태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이제 3개예요. 대표자 이름, 업태, 그 다음에 기업 연월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무서는 21번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장을 닫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수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프로그램 보실 때 금액이 하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 보시면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누릅니다. 이게 금액이 하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 보시면. 근데 지문은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죠.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지문대로. 프로그램에서는 이 외상매출금과 그 대손충당금, 이렇게 차감한 그 금액을 오른쪽에다 써놨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왼쪽에다 2개 넣으면 오른쪽 거 차감한 금액이 보고서에 나와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돼 있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왼쪽 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 거 이렇게 봐서 점검하시고 틀린 걸 고치시면 되는 거고, 누락된 거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하나짜리 그냥 하나 보시면 되겠죠. 이게 2개로 돼 있는 거는 왼쪽 거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돼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그 금액에서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즉 외상매출금 받을 돈이 1,550인데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손충당금이 15만 5천 원 빼가지고 1,534만 5천 원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왼쪽 것만 넣으면 보고서로 이제 출력하면 이렇게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시험지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표시돼요. 그래서 왼쪽 거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 왼쪽 거 보고 맞추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하나씩 보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이 누락된 걸 보이시죠? 누락된 거는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자산이니까 자산 밑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세요. 받으름 이렇게 이제 봐가고, 그다음 미수금 보시고, 그 다음에 상품 보고, 이렇게 틀린 걸 찾아야 되니까. 자, 그렇게 보다 보면 비품 감가상각 누계 이거 틀렸죠? 예, 이거 틀린 거는 그냥 고치시면 되겠어요.
그 좌측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측에 와서도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우측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박아요. 그러면 예수금이 틀린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수정을 합니다. 누락된 거 밑에다 입력하는 것이므로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을 입력을 위해서 하단의 자산 밑에다가 대손이라고 쳐서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 15만 5천원을 넣고요. 그 다음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틀렸으므로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클릭하시고 340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 금액이 틀렸으므로 우측에 예수금 87만원 누르고 78만원으로 수정합니다. 차변의 합계하고 대변의 합계가 맞는지 보시고요. 1억 5,380만 7천원 지문을 봅니다.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어요.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다음의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지문에 제시된 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 거래처 등록을 클릭. 등록된 거래처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하단에다가 등록하는 거예요. 밑에 하단에다가 하단 이 자리 빈 공간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지문에 있는 대로 등록합니다. 코드는 518, 거래처 이름은 더구상사, 그 다음 유형은 동시,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셔서 사업자 번호를 보고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예,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김희동을 쓰고요. 업태에다 그대로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의 의류 소매업, 자, 넣으시고요. 틀린 거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과 지급업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유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삭제 및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거래처별 초기 유효를 클릭합니다. 자, 지문에 맞춰서 좌측에 외상 매입금을 누르고 우측에 거래처 확인합니다. 초롱 상사가 입력되어 있고요. 1600. 타임 상사가 누락되어 있네요. 두 번째 줄 코드란에다가 클릭하시고 F2나 상단의 코드를 클릭합니다. 코드의 바로가기 키가 F2입니다. 여기에 누락된 타임 상사 보이면 클릭하시고 거래처 많을 때는 상단에다가 타임이라고 치면 타임 상사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차액이 0인 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지급어음을 클릭하시고요. 달래 상사 700인데 500으로 되어 있으므로 700으로 바꾸고 누락된 도원 상사 코드를 눌러서 자, 도원 상사 이렇게 안 보이면 이렇게 위에 치시면 빨라요. 예. 선택하고 1150을 입력하고 우측 하단에 차액이 0인 걸 확인합니다. 차액이 0이 돼야 되겠죠? 왼쪽과 오른쪽 차액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적용 입력은 생략,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등록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등록된 거 선택하라는 얘기고 채권 채무에는 이제 코드까지 입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문제를 보고 하나씩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1번 7월 28일, 7월 28일 치시고 상호저축은행에서 원금 2천만 원을 6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선이자 6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그럼 이자 제하고 통장에 입금됐다는 말이고 이자는 6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60.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됐으므로 자산의 증가, 차변에 보통예금 60을 뺀 금액 1940. 대변에 이 돈은 6개월간 빌린 돈이므로 1년 내에 상환하기라고 빌리면 단기차입금. 채권 채무의 거래처를 넣으라고 그랬고 코드까지 넣으라고 했으므로 거래처 안에서 거래처 이름 상호를 치고 거래처명이 뜨면 이렇게 코드까지 엔터를 쳐서 코드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8월 2일입니다. 8월 2일이라고 치시고요. 수민상사의 외상배입금 600만 원을 수민상사의 외상배출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즉 수민상사한테 갚아야 될 600을 우리가 받아야 될 600과 서로 없앴다라는 거죠. 서로 없애면 장부에서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배입금을 없애야 되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이죠. 외상배입금을 차변에 쓰시고 거래처에서 수민이라고 쓰고 수민상사를 입력합니다. 600 대변의 외상배출금 60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거래처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도 꼭 들어가야 되니까요. 여기서 코드까지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엔터 치시면 코드는 복사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틀리게 채점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자리에서 키보드에서 플러스 키 한번 딱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코드까지 카피됩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8월 19일입니다. 여수상사에서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매출대금으로 받아서 보관 중이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계정 과목 이름 받으러 이렇게 문제 푸실 때 이렇게 계정을 쓰시면 더 좋아요.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에 추심 의뢰한 바 이렇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추심 수수료 5만 원. 만기 시에 지급하는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판관비로 처리해야 돼요. 즉 판매관리비, 차감한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그럼 이 보통예금은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러면 수수료 차감하고 들어왔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비용의 발생, 수수료 비용 쓰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통장에 들어왔죠. 보통예금 5만원 뺀 49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받았으니까 받으러음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추심 수수료는 여러분 만기 이전에 혹시 어음을 할인했을 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하지 않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합니다. 그것도 하나 이렇게 노트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만기 시에는 수수료 비용으로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21일을 보겠습니다.
신규 영업부 사원들이 사용할 컴퓨터 5대를 컴퓨터 이름은 B품이 되겠죠. 구입하고 계약금 외에 나머지 잔액을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다. 자, 계약금은 6월 19일 주문할 때 100만 원 지급했대요. 물건을 사기 전에 계약금을 준 거는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은 자산이죠. 그 채권이고, 선급금을 주면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자산 처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물건을 받았잖아요. 물건을 받을 권리니까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채권인데 이제 받으면 그 채권을 없애야 되겠죠. 받을 권리이므로.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을 줬을 때는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선급금을 썼어요. 근데 이제 물건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대변으로 옮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건의 이름은 컴퓨터니까 B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B품 쓸 거고, 금액은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짜리구나 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계약금 없애고 3인전자 입력해 주고요. 채권이니까 이제 권리가 사라졌으니까 대변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서 이체한 거는 9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9월 15일입니다. 부류뽑기를 위해 사회복지센터에 기부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다. 기부금 보통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차변에 기부금 비용의 발생,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10월 10일. 영업부 직원의 건강보험료 18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 보험료 납부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고, 자, 보험료는 직원 부담금하고 회사 부담금의 계정이 달라요. 직원 부담부는 직원 급여 줄 때 차감하는 것이므로 예수금이고, 회사 부담부는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납부했을 때 직원 부담부부터 먼저 써보면 차변에 예수금, 예수금이 부채니까 납부했으므로 부채 감소, 차변이 되겠죠. 9만 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영업부니까 9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보통예금 18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을 보겠습니다.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최대리에게 다음과 같이 급여를 당재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급여 대장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급여 지급 내역을 보시죠. 이렇게 왼쪽에 수당이 있고 오른쪽에 공제 내역이 있네요. 그 수당들은 몰아서 급여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급여로. 생산직은 임금으로 처리합니다. 우리는 도소매업이므로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급여로. 단 여기 항목에 들어가는 수당 중에서 상여가 나오면 걔는 상여금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차변에 급여로 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수당 중에서 상여가 나오면 이렇게 상여금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그건 별도로 처리하는 거예요. 21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급여를 줄 때 공제한 거잖아요. 이 공제하는 것들은 미리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 계정 미리 받아서 나중에 납부한다라는 그 돈이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이게 부채이므로 부채의 증가 대변. 그래서 예수금을
대변에다 쓰게 됩니다. 금액은 여기 공제 합계 19만 5,290원. 대변에 당자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니까 당자예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12월 21일입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25만 9,740원을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취득하고 납부하는 돈이므로 세금과 공가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런 경우 출금으로 하면 빨라요. 출금하고 세금이라고 쳐서 판매관리비의 세금과 공가를 선택하고 그 세금을 갖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세금은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자동차세하고 지방교육세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25만 9,740원 이렇게 보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25만 9,740원.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첫 번째 9월 12일.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9월 12일을 치시면 되겠어요. 계속 이어서 그냥 푸시면 되겠네요. 예. 9월 12일. 자, 입력된 내용이 보입니다. 수선비, 현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건물에 엘리베이터 수리비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건물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나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에서 쓰는 용어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이제 건물입니다. 그래서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모르고 비용 처리했다. 그래서 비용 수선비로 했나 봐요. 고쳐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의 이름으로 바꾸면 되니까 건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선비를 건물로 수정하면 끝이에요. 자, 끝. 그럼 이제 점수를 받게 돼요. 3점 받게 되겠네요. 예. 2번 12월 1일. 보통 예금에 입금된 130만 원은 거래처 피치상사의 외상배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거래처 강북상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진짜로 이렇게 피치상사한테 외상배출금 받은 걸로 회계 처리되어 있네요. 근데 외상배출금 받은 게 아니라 계약금 받은 거다. 그리고 거래처도 강북상사다 그랬으니까 이 외상배출금을 계약금 받으면 여러분 뭐요? 선수금이잖아요. 선수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수금으로 바꾸고 거래처도 강북상사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은 채점 대상이 아니므로 이거 외상배출금 현금 회수 이거 지워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우지 않아도 예, 관계없어요. 예.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돼요. 시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채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고쳐야 되는 게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산을 할 때는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동을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동을 입력합니다. 자동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동이라고 그래요. 그 자동은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를 입력하는 거죠. 수동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거고 그러면 그 자동을 외워놔야 돼요. 자산에게 2급에 나오는 자동 결산 분계는 첫 번째 기말의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에 상품이 나와요. 그거 정리해서 회계 처리하라는 거. 두 번째 대손충당금 설정하라는 거. 세 번째 감가상각하는 거. 이렇게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거 외에는 다 수동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 여기 보시면 임대료, 가수금, 이자 수익. 다 수동이죠.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에 12월 31일 치고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다음은 단기 매매증권의 거래 내역이다.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한 주당 2만 원으로 평가된다. 자,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말의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을 비교해서 그 금액에 변동이 생기면 평가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취득 금액을 보여줘. 14,000원에 취득을 했네요. 이렇게 100주를, 그래서 140만 원. 그런데 50%는 팔았네요. 그래서 70만 원 가지고 있는 거죠. 70만 원, 14,000원짜리 70만 원 가지고 있는 걸로 장부에다 써놨는데 기말에는 이게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은 100주에서 절반을 팔았으니까 50주 곱하기 한 주당 기말에 2만 원 평가됐으므로 520에서 100만 원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7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이렇게. 즉 14,000원짜리가 2만 원 됐으니까 14,000원짜리가 2만 원 됐다는 거는 6,000원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6,000원이고 50주니까 6, 5, 30, 30만 원. 전체 금액으로 확인해 보면 70, 100이니까 30만 원이죠. 30만 원은 평가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다가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쓰시고 30만 원을 증가시키고 왜 증가시켰냐고 물어보면 평가해 봤는데 이익이 발생해서 이거죠. 2번입니다. 건물 임대로 6개월 분. 근데 임대기간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네요. 6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 수익을 했대요. 전부 다 수익 처리하면 안 되죠. 3개월치는 내년에 수익 처리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수익으로. 그럼 수익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수익에서 빼야 되므로 수익을 소멸시켜야 되면 차변에서 해야 되겠죠? 수익 자리가 대변이니까. 그리고 3개월치를 이제 빼야 돼요. 3개월치를. 6개월 분의 3개월치라면은 절반이잖아요. 600만 원 곱하기 6개월 분의 3개월치. 2분의 1. 그러면 30만 원이 되겠죠. 300만 원이 되겠죠. 600만 원 절반이니까. 그리고 이거 미리 받은 거잖아요. 내년에 임대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거 부채로 해놔야 돼요. 부채 증가 대변. 그래서 차변에다가 임대로 쓰고 300을 빼고요. 임대로 해서 수익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차변에다가 선수 수익 써서 부채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가수금 140만 원은 고돌상사의 외상배출금 수령의혹으로 판명되었다. 가수금은 해당 내역이 파기되면 그 계정으로 대체해야 되죠. 그래서 가수금이 부채니까 대체하려면 없애야 되니까 차변에 가수금을 써서 부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밝혀진 원인 외상배출금 받은 거다. 외상배출금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 기간 경과분은 12월 31일까지 돈 대여한 거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한 걸 말합니다.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발생분이라는 말이죠. 발생된 거. 올해 거란 뜻이에요. 올해 이자 수익이 25만 원이다 라는 거죠.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돼 있고 받는 날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아직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미수 수익이 이게 지문에서 받았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아직 못 받은 건데 발생은 됐다. 그런 말로 낸 거예요. 그러면 결산 시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는데 아직 해수일이 아니어서 못 받았다면 차변에 그 수익의 발생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익의 발생 시에 미수 수익 쓰거든요. 미수 수익 쓰고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해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을 닫고요. 네, 장부조회를 해보겠습니다. 7번은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는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상반기 1월부터 6월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가장 많은 달의 지출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그러면은 장부에서 총계정 원장을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부관리의 총계정 원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입력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복리후생비, 판관비, 즉 판매관리비를 입력하시고 비용이니까 차변에 있는데 가장 큰 달의 지출액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장 금액이 큰 거는 95만 원이 되겠네요. 1번의 정답은 95만 원이 되겠어요. 2번을 보겠습니다. 6월 중 발생한 상품 매입 거래는 몇 건이며 그러면 몇 건인지 알려면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6월 장부를 다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합계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장부 관리에 있는 계정별 원장을 클릭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6월 중이라는 말은 6월 한 달을 말하므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하시고 자세히 보고 싶은 계정 과목 이름은 상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상품을 2번 넣으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 달 동안 3번 매입했네요. 현금, 외상, 어음액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3개를 합계한 거는 올개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올개 보니까 나와요. 350만 원. 그래서 정답은 3건 이렇게 되겠고 350만 원. 이렇게 시험지에다 답을 써놓고 시험장에 가서 그 다음에 그 수업용 프로그램에 있는 메뉴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이거 눌러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시험지에다 답을 써놓고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보고 입력할 수 있죠. 예. 이거 화면을 띄워가지고 보고 입력 못해. 이렇게 보면서 입력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창을 닫아야지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를 클릭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샛별 상사에 지급해야 할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 잔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4점짜리네. 잘 풀어야 되겠죠? 샛별 상사는 거래처고 거래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거래처하고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오면 이렇게 계정 과목 나오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거래처 원장에서 자, 거래처 원장을 클릭하고요. 답은 빨리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6월 30일 현재니까 6월 30일을 2번 치시고 계정 과목에 먼저 외상 매입금부터 확인해 보죠. 자, 그리고 거래처란에다가 샛별 상사를 2번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코드 자리에다도 한글 넣어도 돼요. 여기 풍선 도말 안 누르고 말풍선 버튼 안 누르고도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샛별 상사에 외상 매입금이 나왔네요. 잔액이니까 190 써놓아야 되겠죠.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쓰기 싫으면 이제 백계산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로 복사해서 붙이셔도 돼요.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2번째 거 확인한 다음에 또 복사해서 붙여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합계 보셔도 돼요. 그게 더 편하시겠죠? 예. 편하시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으로 바꾸고 거래처는 변동 없으니까 265이죠. 그래서 앞에 190에다가 260 하는 방법 보여드릴까요? 아까 190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시고 얘도 컨트롤 C 이렇게 눌러서 컨트롤 V 하시면 합격이 나와요. 그러면 4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계산기 가지고 시험 보니까 계산기로 얼른 하셔도 되고요. 자, 다 풀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